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상처 때문도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잘못 닫아둔 채 그 앞에서 너무 오래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깊은 밤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은 그저 편안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평화와 설렘 사이에서 길을 찾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가 편해.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괜히 복잡해지는 것보다 혼자가 낫지. 이런 말들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말들 뒤에는 방어적인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고독은 포기가 아니라 휴식이고,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 앞에서 오래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열기 두려운 것뿐이다. 우리가 혼자 살기로 결심한 건 고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상들이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상처 때문이라고,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랑을 막는 것은 상처의 아픔보다 그때 다르게 선택하지 못했던 후회의 잔상입니다. 그 사람을 왜 놓쳤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과거의 후회는 현재의 사랑을 지우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묶어둡니다. 따라서 중년의 사랑은 상처 치유가 아니라 후회 재정의에서 시작됩니다. 후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계절 속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질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64세의 혜란 씨입니다. 혜란 씨는 12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삶.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이 음식 맛있네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저 사람 연기 정말 잘하네 하고 공감하고 싶은데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혜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독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었던 거구나. 어느 날 혜란 씨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20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첫사랑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때 혜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첫사랑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었다면 날 더 이해했을 텐데. 결국 결혼한 남편과도 그런 비교 속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이혼 후에도 혜란 씨는 계속 그 후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혼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가 마음의 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혜란 씨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애? 이제는 무섭고 귀찮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겨울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독과 후회가 뒤섞인 계절 속에서 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추운 날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69살의 명숙 씨입니다. 명숙 씨는 혼자 사는 일상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점심은 간단하게 해먹거나 단골 식당에서 혼밥을 합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 누가 들어와서 이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잖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밥도 맞춰 먹어야 하고, TV 채널도 양보해야 하고, 그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지. 명숙 씨는 자신이 평화로운 여름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성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명숙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산에 갔는데 말이야. 길을 잘못 들어서 1시간을 헤맸어.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말이야. 오히려 그 길에서 더 좋은 풍경을 봤어. 인생도 그런 것 같아. 계획대로 안 될 때 더 재밌는 거.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여유가 명숙 씨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 씨는 자신의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관계를 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지금의 평화가 깨질까봐 스스로 방어벽을 쌓아둔 건 아닐까요? 명숙 씨는 자신이 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 61살의 정아 씨입니다. 정아 씨는 명숙 씨나 혜란 씨와 달리 아직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등산 모임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챙겨주고 산을 오르면서도 주변 풍경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정아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대화 나누는 친구 같은 관계를 원하는 건가? 정아 씨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관계가 흐지부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었지만 몇 주 지나면 어느새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고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곤 했습니다. 문제는 정아 씨 자신도 왜 그런지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는 건가? 우정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건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정아 씨는 봄의 설렘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정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볼래요? 정아 씨는 망설였습니다. 같이 영화를 본다는 건 우리가 더 가까워지겠다는 뜻이고,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연인? 친구? 동반자? 결국 정아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다가와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봅시다. 혜란 씨는 후회 속에 갇혀 겨울을 살고 있었고, 명숙 씨는 평화를 지키려다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으며, 정아 씨는 설렘을 느끼면서도 관계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감정은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모두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사랑이 어렵다고 말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젊을 때의 기준으로 여전히 관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마음을 여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들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을 열어도 같은 사람만 들어오고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렘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관계가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기준은 설렘 중심에서 안정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젊을 때는 설렘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하지만 중년의 사랑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설렘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옆에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으며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것.
설렘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편안함은 오래가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기준은 완벽한 사람에서 조율 가능한 사람으로의 전환입니다. 젊을 때는 최고의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내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맞춰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고 상대가 저녁형이어도 서로의 리듬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말이 많고 상대가 과묵해도 서로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바꿔야 할 기준은 빠른 관계에서 느린 리듬으로의 전환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도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빨리 만나고 빨리 사귀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천천히 관계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긋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비릴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는 본질을 가린다.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는 서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느리게 가는 관계야말로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로 바꿔야 할 기준은 청춘의 방식에서 지금의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30대의 연애 방식은 60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주말마다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늘 함께하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각자의 취미를 즐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꿔야 할 기준은 타인의 시선에서 내 계절에 맞는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뭐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맞는 사랑의 형태가 다릅니다. 봄에는 봄의 사랑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사랑이 있으며 가을에는 가을의 사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절에 맞는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 타인의 시선에 맞춘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를 찾아야 비로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바꾸면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변하면 사랑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반전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의가 없어서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누구를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를 건너뜁니다. 일단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볼까? 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금방 흐려지고 맙니다.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화 중심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입니다. 일상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깊은 감정 교류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감정 교류 중심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감정적인 연결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독립동행형 관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입니다. 주말 파트너 관계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럽지만 정기적으로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 관계입니다. 여행 파트너 관계가 있습니다. 일상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중심인 관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저 연애라는 하나의 틀에 모든 관계를 끼워 맞추려 하다가 결국 관계가 흐려지고 맙니다. 관계를 정의하지 않으면 사람이 와도 관계는 흐려집니다. 반대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면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혜란 씨는 오랜 시간 끝에 자신의 후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놓친 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후회를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왔던 거야. 혜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혜란 씨의 마음에 조금씩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거운 관계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가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가볍지만 따뜻한 동행은 괜찮을 것 같아. 혜란 씨는 자신이 원하는 관계가 가볍지만 따뜻한 동행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나 동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이 정의를 내리고 나니 혜란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혜란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책 재밌나요? 네, 꽤 괜찮아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 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혜란 씨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쳤고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약속이나 기대 없이 그저 책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혜란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찾아온 것뿐이라는 것을. 명숙 씨는 카페에서 들었던 그 대화 이후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혼자가 좋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불안해서 회피하고 있는 걸까? 명숙 씨는 오랜 시간 끝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와의 연결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 연결이 자신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매일 만나는 관계는 힘들어.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느리게 만나면서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관계라면 괜찮을 것 같아. 명숙 씨는 자신이 원하는 관계가 느린 관계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급하게 진전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 그런 관계라면 자신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명숙 씨는 산책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긴 약속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저 그날의 기분에 따라 걷고 싶은 만큼 걷고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명숙 씨는 이 관계가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그 남자가 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오셨네요? 명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좋아서요. 그 순간 명숙 씨는 느꼈습니다. 설렘과 평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설렘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한 온기 같은 설렘이 자신에게는 더 맞는다는 것을. 정아 씨는 자신이 왜 매번 관계가 흐지부지 됐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감정적인 교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상을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정아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원해.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해. 정아 씨는 자신이 원하는 관계가 감정 교류 중심 관계라는 것을 비로소 정의했습니다. 그 후 정아 씨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주인공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정아 씨는 오랜만에 진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아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혜란 씨는 가볍지만 따뜻한 동행을 원했고, 명숙 씨는 느린 속도의 관계를 원했으며, 정아 씨는 깊은 감정 교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랑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독은 포기가 아닙니다. 설렘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평화는 완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장벽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인생 절반을 지나온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그것을 스스로 정의할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인생은 원래 혼자인 거지. 자녀도 형제도 결국 남남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어? 재혼? 그건 너무 무겁고 복잡해. 이 말들은 모두 맞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여정입니다.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재혼이라는 무거운 형태가 모두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혼도 아니고 무거운 약속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가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며 외로운 저녁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연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무겁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누군가는 주말에만 만나도 충분하고,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통화만 해도 충분하며,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관계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걷는 길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 삶의 리듬에 맞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조율하는 것,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어려울까? 이제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나이 때문도 상처 때문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젊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으로 사랑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후회를 정리하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야 당신에게 맞는 형태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도 작은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누군가와의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거운 약속이 두렵다면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진전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면 됩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말도 맞지만 그 혼자의 여정 속에서 잠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고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후회에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질문을 새로 쓸 때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놓아보세요. 여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여백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산책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의 미소를 만나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설렘과 평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야 맞는 형태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